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AI 서비스 팀을 맡고 있는 이석영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조디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카카오 아이와 카카오 미니, 카카오 아이 플랫폼의 일부, 그리고 카카오 미니, 무엇보다 이제 카카오의 AI 기술을 실제 그 사용자분들이 쓰는 어떤 상용 서비스로 바꾸는 이런 제품, 플랫폼 이런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AI 시대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라는 제재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참고로 저는 이제 그 개발자는 아닙니다. 개발자는 아니고, 그리고 이번 기술 컨퍼런스에서 유일하게 아마 이번 세션에서는 코드가 한 줄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AI 시대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라는 어떤 표현을 쓴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작년부터 카카오 아이, 카카오 미니를 통해서 AI라는 어떤 단어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 시대에 적합한 어떤 서비스 개발이란 무엇이지? 라는 걸 하면서 겪게 된 어떤 좀 약간 고민들, 관찰들, 발견들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오늘 여러 가지 기술 세션에서 들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을 직접 진행을 하실 때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 세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AI 시대 서비스 개발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면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그렇고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때로는 이 AI라는 말이 굉장히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 거기서 오는 어떻게 보면 인식상의 괴리, 인지 부조화가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AI 시대의 서비스 개발이라고 했을 때 상상하는 모습은 오히려 좀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빅히어로 6의 이제 베이맥스를 이제 만드는 장면이죠. 그래서 보면 사실 저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AI 프로덕트고, 저기 이제 개발자가 있죠. 개발자가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먼 미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의 시대, 지금의 4차 산업혁명 AI 시대라는 거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이 프로덕트들, SF 영화나 이런 만화 영화에서 보이는 AI 프로덕트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세 가지의 어떤 개발적인 구성 요소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은 먼저 이제 인텔리전스적인 측면. 일단 사람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많고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컴퓨팅 파워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고. 근데 이게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를 쓰는데 키보드나 마우스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어떤 컴퓨터의 조작 방식, 대화, 사물 인식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컴퓨터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통 이런 컴퓨터들은 다 직접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왜 굳이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실제 지금의 산업 구조가 이 세 가지가 조금씩 종합적인 어떤 프로덕트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구분돼서 발전되고 제품이 출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인텔리전스 측면에서 저희에게 가장 최근에 인상적인 어떤 결과물은 알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둑으로 이세돌 구단을 이겼죠. 사람보다 굉장히 꼭 똑똑한 컴퓨터라는 어떤 그런 가치 증명을 사실 알파고를 통해서 했고요. 근데 하지만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데 아자황이라는 사람이 직접 두고, 알파고는 실제로 똑똑한 컴퓨터죠. 실제로 어떤 컴퓨터와 서비스를 음성으로 쓰고 대화로 쓰고 어떤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하는 거는 저희가 스마트 스피커라고 부리는 어떤 AI 디바이스류를 통해서 서비스와 제품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알렉사라든가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홈, 그리고 카카오 미니도 사실 그런 종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제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다들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미래가 왔다라고 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소프트뱅크에 인수됐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카오미도 그렇고 보면은 많은 빅플레이어들이 내추럴적 인터페이스 중심의 제품 출시를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개발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AI와 관련된 기술들, 딥러닝, 머신러닝,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적인 진보들은 굉장히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저 내추럴적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딥러닝 기술들, 머신러닝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키노트에서도 저희도 이제 보면은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음성인식 실패율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자연스러운 인터랙션들은 곧바로 그 소비자의 어떤 경험 그리고 밸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서비스들,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자연스러운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경험과 경험 혁신을 미리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이 다들 이와 관련된 어떤 플랫폼들, 어떤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시대 서비스 개발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싱크를 맞추고 갖춰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AI 스피커, 디바이스, 음성 인식 기술들은 AI 시대를 경험하는 굉장히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사실은 HCI라고 불리는 학문, 유저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쓰이는 단어죠. HCI 학문에서는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발전 단계를 커맨드 라인부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어떤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로 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 중에 그래픽에서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로 전환되는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를 좀 들여다봐야 저희가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사실은 저희의 컴퓨터 그리고 서비스를 대중화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거기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84년도에 나온 매킨토시, 그리고 2007년도에 나온 아이폰이죠. 둘 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기 제스처라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를 결합해서 어떤 터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압도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냈고요. 둘 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전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들이 이후에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인터페이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천공 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프로그래밍을 바꾼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주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라는 건 대중, 퍼스널 컴퓨터, 가정에서 쓰는 제품이야라고 굉장히 어떤 그런 개념이 대두되고, 그걸 위해서는 쓰기 편해야 된다라는 관점, 그 관점에서 아이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어떤 체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굉장히 어떤 올인원화 돼가지고 상용 제품으로 그리고 대중화에 성공한 것이 바로 매킨토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중요하냐고 말씀드렸냐면은 매킨토시가 나온 건 84년인데요. 3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사실상 지금의 어떤 맥 OS 10, 윈도우즈 10 모두 아이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폰이 첫 번째 스마트폰은 아니었습니다.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도 스마트폰은 있었어요. 그게 기존 PC에서 굉장히 익숙해진 키보드라든가 포인팅 장치에 의존했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보면은 다 터치 인터페이스로 바뀌었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인터페이스 체계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고 굉장히 큰 변화를 갖다 이끌어내고, 한 번 큰 변화가 진행되고 나면은 그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의 어떤 컴퓨터를 쓰는 인터랙션 방법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굉장히 큰 장점도 있고 대중화에도 성공을 했지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도 단점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 단점과 한계라고 얘기할 만한 걸 보자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터치로 조작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기능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 담겨 있고, 이것들을 하나씩 터치를 하면서 다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계의 어떤 터치를 겪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기능, 어떤 진짜로 뭐 스마트폰에서 어떤 해상도를 바꾸고 싶은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감상을 위해 해상도 변경이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단순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앱을 열고 항상 반드시 설정을 바꿔줘야 돼요. 뭐 날씨를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태생이 눈과 손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PC 시절에는 괜찮았어요. PC는 어차피 책상 앞에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거는 책상 앞에 앉아서 쓰는 거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이동형 기기인데 눈과 손을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키노트에서 운전 중인 경우도 나왔지만 사실 걸어가면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걸어가면서 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잘 압니다. 잘 암에도 불구하고 사실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은 어떤 삶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어떤 터치 인터페이스도 단점과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어떤 아마존 에코가 4년 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에코의 굉장히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매킨토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까지 쭉 이어지면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컴퓨터를 쓰는 방식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의 어떤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음성 인터페이스로만 등장한 조작하는 디바이스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애플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가 휴대폰에서 음성 인터페이스를 보조적인 장치로 쓰는 과정에서 잘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알렉사에서는 사실은 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성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큰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실행의 단계를 굉장히 빠르게 압축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무리 단순한 기능이라도 이 기능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의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스피커는 특히나 전원에 항상 물려 있고 집안이라는 공간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냥 한 번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음악을 들을 때 사람들은 멜론 앱을 실행한다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요. 먼저 집에 어딘가에 던져놓은 스마트폰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찾고 잠금을 해제하고 앱을 실행하고 멜론에서 이제 음악을 듣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럼 그것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성이라는 거는 도달벽이 훨씬 더 멀고, 그리고 디바이스를 특징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노래 들어줘라고 하면 바로 끝나는 거죠. 또 하나 얘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음성으로 모든 서비스 경로를 완결시켜줘야 돼요.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완전한 어떤 멀티태스킹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됐습니다. 이게 과연 시장에서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지역에서는 지금 벌써 가구 침투율이 20%에 달했다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작년에만 거의 2,700만 대 이상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 공급의 속도, 성장의 속도는 다른 여러 가지 대중적인 IT 프로덕트들과 비교를 해도 그 성장 속도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은 아무래도 북미 시장보다는 좀 뒤처지긴 하지만 약간 좀 시장에 늦게 출시한 카카오 미니조차 거의 6개월 만에 20만 대가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20만 대를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수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빨리 이제 소진이 되었고요. 그럼 많이 쓰이고 있냐? 지금 현재 카카오 미니의 주간 사용 시간은 5,400만 분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카카오 미니의 주 사용 목적은 음악입니다. 음악을 재생하는데 주로 5,400만 분 정도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코리안 클릭 기준으로 주요 음악 애플리케이션들의 주간 TTS 사용 시간을 쭉 나열을 해보면은 멜론이 3억 분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위 사업자가 한 1억 분 정도 되고요. 5,400만 분이면 3위 사업자 규모랑 비슷합니다. 근데 앱들은 훨씬 더 많이 깔려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불과 시장 20만 대를 깔았을 뿐입니다. 음악을 집에서 들을 때는 카카오미가 쓰는 경험이 확실하게 바뀌고 있다는 걸 저희는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추럴 기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저희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건 유행이 아니고요. 이게 결국은 끝까지 가고 아직은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더 똑똑해지고 끝까지 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이맥스 같은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추럴 기어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개발을 해보는 것, 자사의 서비스를 이거에 맞춰서 바꾸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에 편승하는 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어떤 변화의 시작, 그게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도달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의 경험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런 어떤 중요성을 캐치를 해보시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을 그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흐름,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의미, 환경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많은 부분은 굉장히 좀 답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카카오 미니를 통해서 쓰이고 있는 서비스들의 많은 부분들은 쇼컷이라고 불리는 어떤 실행 단계의 단축,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가치를 줍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의 사용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단계를 실행을 하는 것이 때로는 이게 뭐가 불편하지라고 생각을 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 미니나 알렉사를 통해서 음성 인터페이스로 쇼컷, 저희는 제로 뎁스 UI라고 불리는 즉시 실행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쉽게 스마트폰으로 다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고 하자 하는 서비스가 음성으로 서비스 경험이 완결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보를 재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날씨나 뭐 오디오 콘텐츠를 재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경험이 완결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빠른 실행을 해서 그 음성 명령으로만 빠른 실행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경험 완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능 단위가 하나의 완결된 서비스 단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겠죠. 기능 한 번의 기능으로 서비스 경험을 완결하고자 하면은 그 기능 단위로 서비스가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이 디바이스, 이 서비스가 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직은 집입니다. 이동 중에는 음성 명령, 음성 인터페이스를 쓰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이동 중에는 대신 챗봇이라든가 저희 같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음성 인터페이스까지 쓴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집이라는 공간에 좀 머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 집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데요. 이게 그 카카오 미니의 그 사용 시간대별 어떤 그 사용량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주중에는 아침 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저희가 컨퍼런스 전에도 이제 보면 영상을 트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침 출근 시간, 출근 준비 또는 뭐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한 시간, 사실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양치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하고 아침도 뭐 챙겨 먹고 옷도 골라 입어야 되고. 근데 그때 보면은 뭐 알람도 보면은 이제 그 카카오 밀러에서 알람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뉴스, 날씨, 뭐 미세먼지 어때, 뭐 라디오, 알람 이런 어떤 데일리한 콘텐츠들을 소비를 하는 빈도가 아침 시간은 확 높아집니다. 뭐 실제 굉장히 많은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이후에는 출근 시간이 지난 다음 또는 주말에는 오디오 콘텐츠가 완결적으로 소비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떤 명령어가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노래를 트는 거죠. 노래 틀어줘, 라디오 들려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기 위한 어떤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음성, 쇼컷, 제로 뎁스 그리고 이런 거에 맞춰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서비스들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추럴 인터페이스로 만들면은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출퇴근 시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것보다 더 이제 보면은 그 이런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아까 키노트에서도 키노트에서 클로드가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키노트에 등장했던 이 장면은 저희도 진짜 놀랐던 장면이에요. 이게 저희가 아는 분이 진짜 아니고 정말 저희도 검색하다 발견했는데 미니를 분석해서 매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동차에서 음성을 쓰고자 하는 그 열망의 사람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그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 미니 같은 경우는 아직 카톡 읽기 기능은 제공이 안 됩니다. 카톡 읽기 기능은 지금 막 준비하고 있고요. 빠르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카톡 보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키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내비를 통해서 카카오 아이가 제공될 예정이고 현대자동차에도 이제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만들어지는 음성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런 내비라든가 자동차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 조금 더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드리자라고 하면은 그 이게 굉장히 좀 단순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 구조를 굉장히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앱을 만드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 기능들을 잘 포팅을 해서 이제 그 스킬로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이제 좀 그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앱 시대 10년이 넘는 모바일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앱 개발에 굉장히 익숙하신데요. 머릿속에서 앱이라는 존재를 좀 약간 지워버려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베이맥스 같은 애들을 불러놓고 저희가 카카오톡 앱 실행해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미래에는 기능 단위로 철저하게 기능 단위 완결성 있는 기능 단위로 어떤 그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카카오톡을 음성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양한 제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는 그 휴대폰에서 그 카카오톡을 음성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고, 근데 저희가 그때도 이제 카카오 미니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음성으로 다 그냥 카톡을 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그 애플리케이션 이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음성으로 보내는 기능이 재현된 걸 보니 휴대폰에서는 음성으로 보낸다는 경험은 같지만 이 음성으로 실행을 하면은 카카오톡이 이거 저희가 아무래도 직접 만들지 않고 이게 플랫폼 제공사에서 이제 만든 음성 기능에 거기서 이제 앱 제어를 넣다 보니까 이 앱을 가상으로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에게 카톡 보내 뭐 안녕이라고 카톡 보내줘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앱이 실행이 되면서 뒤따른 카톡이 실행이 되고 그 친구 목록이 뜨고 그게 이제 가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앱이. 거기 이제 사람 이름이 바뀌고 그 창이 뜨고 거기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막 그런 뎁스가 바뀌는 게 계속 보여져요. 근데 그런 게 보면은 음성이라는 방식으로 앱이라는 걸 그대로 제어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기도 했고, 그런 어떤 경험과, 하지만 저희가 카카오민을 통해서 그 카톡을 제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핵심 API, 코어 API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to 누구, 메시지 무엇만 정의되면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누구에게 안녕이라고 카톡 보내줘라고 하면은 바로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명령에 빠진 게 있으면 누구에게 보낼까요? 뭐라고 보낼까요? 두 번의 어떤 재질만으로 카톡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카톡뿐만이 아니고요. 카카오가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도 저희가 보면은 앱이라는 형태로 굉장히 이걸 많이 지금까지 제공을 해왔는데요. 이 AI 시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생각을 바꿔봐야 됩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아까도 이제 키노트에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앱이라는 단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본질이랄까요? 서비스의 핵심 기능들, 이 서비스를 쓰기 위한 메뉴들은 사실은 서버에 있는 API들, 어떤 코드 레벨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비즈니스 로직들, 저희가 개발해서 보는 비즈니스 핵심 로직들이 결국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이고, 앱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굉장히 좀 헤비한 디바이스에서 동작하기 위한 어떤 패키징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피커는 그냥 그 기능들을 단순한 명령으로 빠르게 실행함으로써 빠른 어떤 쇼컷과 음성으로 완전히 경험을 완결시키는 어떤 좀 더 슬림하고 좀 더 본질에 집중한 기능 중심 어떤 패키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현을 해보면은 저희가 아까도 40여 개 정도 서비스 도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피처, 저희가 이제 스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피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인텐트라고 부를 수도 하는데 그냥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능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 들어줘도 있지만 이 음악을 누구에게 톡으로 보내줘라는 것도 그게 될 수도 있고, 이 음악 작곡가가 누구야?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보면은 제공하는 기능들인데요. 이 각각의 도메인들에서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나 두 개의 기능이 60에서 70%의 사용률을 가집니다. 그 편차가 더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명령어를 제공을 하지만 날씨 알려줘, 그 명령어 하나로 굉장히 집중됩니다. 핵심 기능들, 본질적인 기능들, 카카오 같은 카톡 보내줘 집중이 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서비스를 내추럴즈 인터페이스 향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 욕심부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핵심 기능부터 한두 가지 정도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앱이라는 곳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기능과 카카오 미니 그런 음성 인터페이스 같은 데서 다뤄지는 핵심 기능은 굉장히 다릅니다. 멜론 앱을 예를 들면 이게 스피커가 음악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멜론 앱에서 핵심 기능은 뭐냐? 재생 목록 관리입니다. 현재 재생 중인 목록들, 내가 검색을 해서 추가한 애들이 들어가고 듣기 싫은 애들, 지겨워진 애들은 빨리 빼주고 플레이 목록을 구성하고 멜론 탑백을 넣었다가 뺐다, 이걸 갖다가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재생 목록 관리는 사실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어떤 취향에 맞게 듣기 위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미리 구성해 놓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카오 미니는 그 기능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카카오 미니를 통해서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그 패턴 자체가 내가 왜 그렇게 썼었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실제로 카카오 미니에서 제가 노래를 들을 때 실제로 노래를 저도 이제 카카오 미니를 통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음악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그 기분 저희가 TPO 추천이라고 그러죠. 타임 플레이스 오큐페이션을 맞춰서 굉장히 많은 거를 갖다가 그때그때 듣고 싶은 노래가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듣다가 김광석 노래 듣고 싶은데 이 노래 들으면 또 다른 장면이 생각나고 무슨 얘기하다 보면은 뭐가 생각나고 맞다 뭐 나왔다 그러지 그러면 무슨 신곡 들려달라고 해야지 여행 갈 때는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들려줘 이런 노래를 해볼까. 사실은 그 노래를 듣는다는 행위는 저도 몰랐지만 굉장히 많은 즉시적인 어떤 오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재생 목록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재생 목록은 그냥 바로 오염됩니다. 앱을 구성하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어떤 기능들인 거죠. 카카오 미니의 핵심 기능은 그냥 음악 재생이고요. 음악 재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명령을 통해서 특정 플레이리스트를 불러와 주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앱으로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내추럴 인터페이스로 제공할 것이냐.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공존의 관계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음성 인터페이스, 내추럴 인터페이스가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앱이든 웹이든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음성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는 같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는 같고 날씨를 알려주는 것, 뉴스를 틀어주는 것, 주가를 알려주는 것, 노래를 듣는 것, 팟캐스트 다 같고요. 하지만 사용자 경험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약간 더 이걸 철저하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일단 많이 써보시는 겁니다. 음악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거를 작년에 해보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기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개발해보는 것, 써보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 번째는 저희가 이 VUI 형태로 이제 개발된 기능들이 집과 그 자동차에서 굉장히 좀 많이 확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능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 그거를 기존의 서비스 앱 개발은 건 굉장히 다른 경험을 준다는 관점을 한번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아이 플랫폼을 통한 그 내추럴 인터페이스 개발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아까 그 클로드가 하신 키노트에서도 카카오 아이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그 카카오 아이 플랫폼은 인사이드와 오픈 빌더를 통해서 실제로 그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식보다 좀 더 약간 자세한 그 구조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되게 좀 간략하게 그렸지만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고 이게 그 카카오 미니는 이 음성 인터페이스, 내추럴 인터페이스의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사실 여기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적습니다. 음성을 전달하고 그냥 받아오는 거죠. 저희가 핵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는 이 그 코어 엔진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VSC는 저희 내부의 어떤 그 보이스를 처리하는 서버 쪽이고 그 음성 인식, 그 스피치 리코그니션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하면은 그 음성 인식 결과 그 음성이 텍스트로 바뀌고 텍스트가 다시 한번 쭉 이제 분석이 됩니다. 자연어가 분석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보트 서비스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보트 명령어들의 그 어떤 그걸 분류를 해줘서 적당한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이 다음 세션이 바로 오픈 빌더고요. 오픈 빌더에서 주로 챗봇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실 텐데 챗봇에서 그 내추럴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갖다 쫙 이제 명령을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앞부분의 복잡한 처리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저희 지금 보면은 저 자연어 처리라는 그 음성 인식 과정에서는 다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앞부분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그게 결국은 저희가 스킬 서버라고 불리는 부분. 이거는 여기 개발하신 분들의 자사 운영하고 있는 서버 API가 그대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조를 오픈빌더에서 바로 웹폭 방식으로 호출해서 하는 구조가 돼 있고요. 자세한 내용들, 오픈빌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세션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음성인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추가로 준비된 기술 세션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저희가 레퍼런스로 협의해서 만들어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헤이카카오 앱에서 이제 그 좀 약간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헤이카카오 앱을 열어보면은 얼마 전에 새로 저희가 플러그인 서비스라는 메뉴를 붙였습니다. 그 플러그인 서비스라는 메뉴가 헤이카카오 앱에 들어가면 있고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서비스가 지금은 나와 있는데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시세 알려줘. 그러고 뭐 이건 이제 가톨릭에서 매일 미사 들려줘. 이렇게 매일매일 들으시는 어떤 컨텐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는 이제 굉장히 오디오 컨텐츠로 뭐 열정의 기름 붓기, 뭐 재생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컨텐츠가 나오는데 이 기능들은 다른 어떤 카카오 미니가 제공하는 기능들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 확장 서비스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서드 파티 외부 개발사분들이 아까 보셨던 오픈빌더를 통해서 카카오 미니 실제로 개발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몇 가지 준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그 봇들은 업비트, 메일미사, 여정의 기름 붓기 같은 어떤 그 저희가 서비스 구분자, 서비스 호출어를 갖다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그 봇이 서로 이제 충돌되지 않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비트에서 그냥 비트코인 시세 알려줘 하면 안 되지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시세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제 동작을 하는 구조고, 그 알렉사에서 개발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인보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거를 갖다 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다 그 오픈빌더는 이제 챗봇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챗봇도 개발을 할 수 있고 스피커봇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사례는 키노트에서 언급되었던 이제 그 스마트홈인데요. 스마트홈 관련해서는 저희가 카카오홈의 어떤 그 스피커에서 음성 엔진을 위한 어떤 봇이 동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집에서 불 켜줘, 불 꺼줘, 엘리베이터 불러줘 이런 것들이 다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집안 제어라는 건 바깥에서 원격 제어도 해야 되는데 원격 제어도 카카오 홈이라는 챗봇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양쪽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사실은 오픈빌더를 통한 어떤 듀얼 개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벨로퍼스 오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벨로퍼스가 오픈되면은 이런 어떤 그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양 어떤 서비스 개발을 직접 해보실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 그 카카오 미니에서 제공이 되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달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 처음에는 베타 오픈이라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좀 준비하고 처음에 완전하게 동작하지 않는 부분들일 수 있지만 지금 또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고 보면은 이런 그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바꾸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보면은 오늘 기술 세션을 통해서 되게 많은 기반 지식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고민들, 기존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는 좀 약간 다른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신경 써주시면은 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현장에서 좀 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그 VUI에서 약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톡에서 이제 VUI로 내가 누구누구의 카톡을 보내줘라고 했을 때 내가 제대로 말한 거대로 갔는지 해서 밥 먹자라고 보냈는데 진짜로 밥 먹자라고 갔는지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완전하게 그거를 잘 피드백을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써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누구에게 밥 먹었어? 라고 보낼까요? 라고 이제 메시지를 한번 다시 텍스트로 읽어줍니다. 조금 긴 텍스트까지 듣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고, 하지만 이제 즉시적인 어떤 반응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 미니를 차에 저도 이제 설치해놓고 그 카카오톡 보내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 손을 쓸 수 없는 환경에서 불편하다라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구글이라든가 또는 알렉사도 이제 메시지 보내기나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음성 메시지를 한번 읽어줌으로써 오류를 방지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기술을 점점 더 발전시켜서 오류가 없도록 해서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는 뭐 또 다른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고민해야 될 영역인 건 맞습니다. 네. 예, 일단 먼저 질문해 주신 두 분께 선물로 요 카카오에서 발행하는 AI 리포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 화자를 식별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차에서 쓴다고 했을 때도 아빠가 얘기하거나 애들이 얘기하거나 했을 때 간섭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마침 잘 의견 주셨고요. 그 오늘 그 기술 세션 중에 그 음성 관련된 기술 세션에서 아마 조금 그 언급이 될 건데 저희는 그 화자 식별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그 서비스적으로는 한번 기사도 나갔는데 보이스 프로필이라는 기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특히나 저희 같으면은 카카오톡 읽기라든가 이런 이제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기능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는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생체 인증 기술들 중에 지문이나 아니면 얼굴, 뭐 홍채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을 해왔고 연구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인증 레벨 이거를 그 정말 누구 그 100%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췄는데 보이스 프로필이나 음성 인식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인증까지는 아닙니다. 특히나 집안에서 가족들끼리는 목소리가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목소리가 비슷한 자매들 이런 부분을 식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그러고 완전하게 제공하는 사실 아직은 기술 수준이 좀 없긴 하고요. 하지만 보면은 그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상당한 수준의 어떤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문. 저 앞에 분 먼저 할게요. 그 카카오 미니 그 서비스를 플랫폼 사업자랑 제휴해가지고 아예 플랫폼에 이제 좀 쉽게 심어서 백그라운드 그리는 작업 없이 바로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스피커가 그 카카오 미니가 있어야만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앱을 실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플랫폼 사업자랑 제휴해서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네, 다 그 고민은 되고 있고요. 그 특히나 저희가 그 스마트폰에서 카카오 아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카카오 내비에서 그 카카오 아이를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곧 진짜 좀 출시 예정인데요. 그거를 넘어서 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카카오 아이,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카카오 아이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와 제휴를 하는 것은 꼭 스마트폰이냐 아니면은 그 디바이스냐에 상관없이 사실은 또 이제 다양한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부분이 그게 맞는지 제가 좀 정확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뭐 때로는 뭐 저희가 좀 그런 고민도 하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소상공인 사업장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포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카카오 아이가 이제 들어간다던가 뭐 사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했었고 근데 지금은 다양한 걸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뭐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까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UX 일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VUX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는 일반적으로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를 제외한 모든 인공지능은 웨이크업 워드를 호출을 하고 웨이크업이 된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을 진행을 하는데 구글 어시스턴트는 그냥 웨이크업 워드와 그냥 명령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걸 인식하고 실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 경험이 일단 굉장히 달랐어요. 물론 백단에서 기술력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어떤 게 저의 궁금증은 지금 그 발표자님께서는 어떤 방식이 궁극적으로 더 사용자한테 좋은 경험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랑 두 번째 질문도 약간 유사한 관점인데 그 피드백 아까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사용자에 대해서 뭐 인식을 잘못했을 때 아니면 사용자가 짓궂은 말을 했을 때 뭐 반응이라던가 근데 사람마다 또 선호하는 말투, 뭐 반응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카카오 아이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 고민을 해결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이게 근데 그 아마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다른 것들도 되긴 됩니다. 그게 구글도 그게 되고요, 그 알렉사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것도 되고요, 네이버 것도 사실 되긴 됩니다. 그게 근데 보면은 동작의 신뢰성 측면에서 구글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그러고 보면은 예를 들면은 헤이 카카오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도 사실은 그 날씨 어때라고 물어보는 중간에 띵이라는 웨이크업 소리가 나지만 사실은 이제 날씨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동작의 신뢰성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제공을 하는 게 어디냐? 그 구글이 사실 제일 좋을 수는 있고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알렉사나 다 이제 그렇게 기능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른 제품들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딱 끊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굳이 그거를 갖다 아직은 하지 않는 게, 이게 완전히 동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사용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얘기해도 사실은 이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느냐는 당연히 모든 스피커들, 모든 디바이스들이 도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개인화에 대한 건데요. 그건 진짜 그 좀 되게 그것도 그 오래된 숙제랄까 아니면은 그 아까 보면은 특히나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집에서 쓰다 보니까 쉐어 디바이스의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 와중에 사용자를 구분하는 건 당연히 화자 인식 기능도 있어야 되고, 화자에 맞춰서 컨텐츠 추천부터 답변 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각 나눠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거는 단지 어떤 하나의 기술 개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술들,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구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맞춤형 어떤 추천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선호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정들,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하고 있고, 저희는 하지만 이게 데이터적으로는 그 하부 구조에서는 그런 어떤 사용자 구분과 맞춤형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 설계는 이제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상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조금 두서없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카카오 미니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냥 단순히 이제 UI적인 전환,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터치 그 화면에 대한 그거였다면은 이제 목소리를 통한 UI인 것인지, 이제 아니면 UX까지의 이제 그런 것을 보는 건지 궁금한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카카오 미니를 통해서 여전히 이제 뭐랄까요, 무슨 음악을 그 멜론에서 무슨 음악을 틀어줘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게 오히려 뎁스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요한 거는 음악을 듣고 싶은 거지 무슨 앱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당연히 저희는 어떤 사용자 경험의 변화를 갖다 이끌어내고자 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음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중간 단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그 앱을 집어들어서 하는 거를 굉장히 좀 단축시키고 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방 안에 카카오 미니가 있고 거실에 카카오 미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아직은 없지만 여기 만약에 얘네가 양쪽에 동작 감지 센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카카오 미니가 울렸을 때 제가 움직이는 기척만으로 사실 알림이 멈추고, 제가 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왔을 때 동작 감지 센서가 동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뭔가 날씨를 알려주고, 이건 제가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UX의 변화라든가 AI 기술의 접목이라든가 이 사용자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알아서 원하는 걸 갖다가 제공을 해주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고요. 근데 음성이라는 건 사실은 그때 음성이 모든 걸 대체하지는 않을 거고, 중간중간에 하지만 그러면서도 날씨 갑자기 나오는데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틀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주는 부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단지 UI의 전환이 저희 목표는 당연히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저희가 발전시키고 있는 이 서비스들, 아까도 이제 그 그래프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결국 컴퓨터의 발전이 사람의 삶의 어떤 진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걸 더 잘 쓰고 잘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은 저희가 추구하는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컴퓨터의 발전, 굉장히 뭐 어떤 이동형이나 이런 것들의 발전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매cin토시라든가 아이폰을 말씀드린 이유는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사실 굉장히 큰 어떤 이런 기술의 그 기술을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되짚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